이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설 내용은 MBC와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윤선녀라고 합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감각도 있고 눈썰미도 있어서 10년 넘는 단골 손님도 꽤 많답니다. 덕분에 우리 세 식구 모자라지 않을 만큼 먹고 살고 보란듯이 아들 공부도 시켰어요. 30년을 동네 아줌마들 머리를 매만지며 살았던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와 국민 여러분께 연설이란 걸 하게 되니 부끄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네요. 저는 올해 23살 난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일하느라고 결혼도 늦고 아이도 늦게 낳아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 한참 늦었지요. 남들은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손자 볼 나이에 저는 이제 막 아들을 군대에 보냈어요. 늘 제 앞가림 잘하고 믿음직스러운 아들이지만 막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군에 보내고 나니 속이 텅 빈 듯 허전하네요. 제가 오늘 용기를 내서 텔레비전에 나온 이유도 바로 군대 간 우리 아들 녀석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바로 어제 논산훈련소로 들어갔습니다. 눈앞에서 아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도 아직 아들이 군대에 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네요. 사실 저 요즘 밤마다 가위에 눌려 한숨도 못 자고 있습니다. 잠깐 선잠이라도 들라치면 무언가에 꽉 눌려 질식할 것만 같아 화들짝 놀라 일어납니다. 이런 지 벌써 20일 넘었어요. 왜냐고요? 바로 천안함 침몰 사고 때문입니다. 저 같은 아줌마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엄청난 사고에 당시에 저는 그저 너무너무 놀랐다는 말밖엔, 그냥 이 가슴이 천길 낭떠러지로 철렁 내려앉았다는 말밖엔 나오지 않았어요. 아, 내 아들. 바로 내 아들도 군대에 가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머릿속이 온통 하얘지고 식은땀이 나고 다리가 막 후들거렸습니다. 저처럼 군대 가는 아들을 둔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아마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 아들이 해군으로 간 것도 아닌데 제 심정이 이러니 숨진 군인들, 그리고 실종된 군인들의 부모님, 가족은 지금 그 심정이 어떨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같은 부모로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고가 난 지 벌써 20일이 지났네요. 저처럼 군대 가는 자식을 둔 엄마들은 백령도까지 직접 날아간 대통령님이 속 시원히 해결해 주겠지, 국방부 장관님이 침몰한 천안함을 번쩍 인양해 주겠지, 그래서 이 엄청난 공포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정부나 군 당국에서는 오늘까지도 사고 원인이나 실종자 구조나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다고 하네요. 실종자 중 생존자는 한 명도 구하지 못했는데 초기 대응 잘했다는 대통령 말씀, 과연 맞는 얘기인가요? 국방부 시간은 또 왜 그런데요? 사고 시각이 4번이나 바뀌었다면서요. 사고 원인도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저희 같은 사람은 당최 알다가도 모를 온갖 소문과 추측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만약에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당장 망하고 말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죽겠습니다. 나라의 부름에 금쪽 같은 자식 새끼를 군대에 보내놨는데 주검으로 돌아오다니요? 수십 명이 바다에 빠졌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니요? 군대가 또 나라가 이런 식이라면 이제 막 군에 입대하는 우리 아들은 정말 건강하게
아니, 몸성이 살아서 군 생활을 마칠 수나 있는 건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제 입대한 제 아들도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군인들도 다들 비상에 걸렸을 텐데 이제 막 신병으로 입대한 제 아들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훈련소에서 첫날밤을 보는 우리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묵묵히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든 아들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부디 건강하게 제발 몸성이 군생활 잘하고 돌아와라. 이런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서툰 편지로 담아볼까, 전해볼까 합니다. 아들, 잘 있나? 엄마다. 봄이 찾아오는가 싶더니 다시 바람이 차구나. 올 봄은 왜 이리도 더디게 오는지 날씨마저 엄마 마음을 아는가 싶다. 훈련소에서 보낸 첫날 밤은 어땠는지 궁금하다. 잠은 잘 잤니? 밥도 잘 먹었고?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해 이부자리에서 한참을 뭉구적거리던 네가 기상나팔 소리에 맞춰 제때 일어나기는 했는지 모르겠다. 눈을 뜨고 맞이한 아침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을 텐데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지 엄마는 걱정만 앞서는구나. 자식이 군대를 간다는데도 엄마는 가게에 매여 있으니 제대로 챙겨준 게 없었구나. 이제 곧 군에 갈 아들인데 잘 해줘야지 하면서도 너는 너대로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쁘고 엄마는 엄마대로 일하느라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어서 속상했다. 어제 아침 훈련소로 들어가던 네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힌다. 처음 입영 날짜를 받고 아빠가 차로 바래다 주겠다고 했을 때 너는 혼자 버스 타고 가겠다고 한사코 마다했었지. 하루 전날 논산으로 내려가서 이것저것 마음도 정리하고 싶다고. 엄마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 네가 그렇게 고집을 피웠다는 걸 엄마라고 왜 모르겠니. 하지만 내 아들이 혼자 터덜터덜 훈련소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쓸쓸할 것 같아 차마 그러라고는 못하겠더라. 떠나기 전날 내 손으로 네 머리카락을 잘라주면서 엄마는 마치 내 가슴 한 귀퉁이가 뭉뚱뭉뚱 자랄려 나가는 것 듯 아팠다. 늘 내 손으로 깎아주었던 머리였는데 그날만큼은 어찌나 아깝던지 머리카락에 유난히 신경을 쓰던 우리 멋쟁이 아들이 이제는 머릿속이 훤히 비칠 정도로 빡빡 깎은 군인이 되었구나. 5주 동안 전화 한 통 못하는 곳에 너를 떨어뜨려 놓고 보니 엄마는 지금 말도 못하게 가슴이 시리다.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TV부터 켰다. 네 기상시간에 맞춰 엄마도 일어나서 뉴스부터 챙겨봤다. 네가 있는 훈련소 날씨가 궁금해서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였지. 아들이 군대에 가면 엄마도 똑같이 군 생활을 하는 거라고 하더니만 겪어보니 그 말이 꼭 맞는 말인 것 같다. 아들아, 한 번도 너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없지만 엄마는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일하는 엄마를 두었던 너는 언제나 혼자 지내야 했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엄마를 대신해 아빠가 너를 챙겨 학교에 데려다 주곤 했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고 와도 너를 맞아주는 건 언제나 텅 빈 집이었다.